처가살이를 시작한 친구의 집들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3명이 모두 몰려들었다. 갑작스런 해외 출장으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난 집에 들어서자 처음 보는 친구의 젊은 장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올해 50살의 나이인데 장모라고 나를 반기는 여자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다. 액면상으론 나와 거의 동갑 수준으로 보인다. 뒤 늦게 들어온 친구 창식이가 나를 보고 귓속말을 했다. 홍철이 장모 엄청 젊고 예쁘지. 10년 전에 사별하고 돈 많은 남자랑 재혼했다가 작년에 위자료 듬뿍 챙겨받고 이혼했대. 여기 아파트도 전 남편한테 받은 거고. 나는 친구 녀석이 땡 잡았구나 생각하며 장모를 살펴보았다. 키는 163쯤 되었을까? 호리호리한 몸매에 꽤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무슨 사정으로 재혼했다가 이혼했는지는 몰라도 혼자 독수공방하며 살기에는 너무도 끼가 다분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홈드레스를 입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음식을 하나씩 들고 와 상이 차려졌고 우리는 준비된 음식과 술을 한 잔씩 하며 흥이 점점 오를수록 술병은 비어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세요. 나는 계속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장모가 안쓰러워 말했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그녀를 직접 이끌고 와 술잔을 채웠다. 장모는 술 못한다고 하다가 나와 사위가 거듭 권하자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옆에서 보니 그녀의 미모는 더욱 아름다웠다. 친구놈들이 앞에 있어 말은 대놓고 못했지만 은근슬쩍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추파를 던졌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되어 아쉬운 마음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평범한 총각입니다. 저한테는 15살 연상인 올해 50살의 짝사랑하던 아줌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절친의 장모입니다. 학창시절 두식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온 가족이 지방도시인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알고 보니 사는 동네가 우리 집과 걸어서 1분도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그를 유난히 반겨주었고 새로운 곳에 전학 와서 친구도 없이 왕따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먼저 살갑게 다가와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나를 항상 고마운 친구로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베풀어 지내고 있다. 그 친구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날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으로 향했다가 15살 연상의 친구 장모를 보고 홀딱 빠지고 만 것이다.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나를 볼 때마다 귀엽다고 하시면서 노총각 혼자 살면 밥해 먹기 서글프지 않느냐며 자주 놀러 오라고 했다. 또 내가 갈 때마다 대게라면도 끓여주고 한방백숙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내 단골 제과점에 들러 크림빵도 사다 놓으며 챙겨주는데 어느새 친구의 장모이긴 하지만 오누이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회식을 끝마치고 밤 늦게 집에 도착하였는데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자기 장모가 내 얼굴 본 지 한참 되었다고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갔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예전보다 더 이뻐진 모습이었습니다. 친구의 장모에게 호감을 품은 이유는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랑 잘 맞는 성격과 가치관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똑같은 것 때문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편입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워내느라 생활력도 엄청 강했고요. 탤런트 이미연님을 닮은 외모에 내가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까지 15살이나 많고 과부에 한 번에 이혼까지 한 그녀에게 제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나 봐요.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누나의 이상형을 물어봤었는데
어른스러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도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모든 풍파 다 혼자서 견뎌내는 건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로 어떻겠냐고 했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별로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는 어른스럽고 듬직한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하루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기 집 컴퓨터에 그래픽카드를 좀 교체해 달라기에 외근 나갔다가 오후 5시가 넘어 친구 집을 찾았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내려 친구의 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때 집에서 문이 열리면 낯선 남자가 한 명 나왔고 뒤늦게 친구 장모도 따라 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몸을 기둥 쪽으로 숨겼다. 자기야, 조심해서 가. 다음에도 내가 전화하면 곧장 와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내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하며 남자는 장모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몸을 돌려 내 쪽으로 걸어왔고 현관문은 닫혔다. 지나가는 남자를 힐끔 보니 30대 중반이 조금 넘은 듯한 내 또래의 젊은 놈이었다.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됐다. 어디서 놈팽이 같은 놈을 만나 집까지 불러들인 것이다. 그간 내가 너무 어리다고, 남자로 안 보인다고 내 고백을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녀였기에 그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그 집 앞으로 가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잠깐만 하며 친구 장모가 나왔다. 곧 밖에 서 있는 남자가 나라는 걸 알고는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홍철이가 컴퓨터 그래픽카드 교체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녁 7시 넘어서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서 들어와. 네, 이 근처로 외근 나갔다가 회사에 전화하니깐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해서 곧장 왔어요. 그녀는 당황한 빛을 내서 감추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뭐 마실 것 좀 줄까? 네. 시원한 아메리카노 주심 좋고요. 장모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 젊은 놈이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빼꼼히 열린 안방문으로 보이는 침대 위에 친구는 엉클어져 있었다. 근데 누가 집에 왔다 갔나 봐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툭 던지듯 말했다. 그녀는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머뭇거리더니 나를 보며 말한다. 아, 욕실에 뭐 고칠 게 좀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견적 봐준다고 왔다 갔어. 네. 그 사장님하고는 참 친하신가 봐요. 헤어질 때 자기야, 조심해서 가. 이렇게 배웅하고.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봤다. 낯빛이 허옇게 순간 바뀌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요, 오다가 그 남자랑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애인사인 것 같아서요. 아니, 오해한 거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가볍게 농담을 한 거였어. 하며 말을 더듬다가 잠시 나를 보더니 표정을 바꾸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나도 이해한다. 한창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사위뻘 되는 남자를 집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나는 안 된다면서 왜 그놈은 되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쳤더니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너는 사위 친구라서 조심스럽고 그 사람은 단지 가볍게 만나는 것뿐이라고. 그럼 사위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가끔 나랑 놀아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한참 고민 끝에 오늘 일만 비밀 지켜준다고 약속하면 그러자고 한다. 그날 이후 그녀와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주말에는 연인처럼 데이트도 즐겼죠. 평범한 연인들처럼 만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번에는 손도 잡고 공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붙어 지냈네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시고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 장문의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더 이상 이런 내 마음 가지고 너를 계속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상처 주기 싫으니 앞으로는 가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장모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닌 어중간한 관계로 지낸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벌써부터 나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15살 연상의 과부에 한 번의 이혼녀까지 또 다른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복잡한 그녀의 과거 문제로 또 불행으로 끝날까 싶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죠.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날 나는 밤을 새워가며 2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만 했던 속마음과 현재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심경이 담겨 있는 장문의 손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읽어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